제가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2017년에 살 때 그때가 지난 6개월 동안 수익률이 100%가 났던 상황에서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그게 20불이었어요. 액면 분할 전후로 생각하면 1,4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불, 1,500불이 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들으시면 굉장히 짜증나실 수도 있고 되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프랍 트레이더 생활을 하면서 제 포트폴리오에 주도주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도주가 무엇일 거라고 예측해서 그것들을 미리 그 주식들이 올라가기 전에 포지션을 잡아서 샀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이 주식이 분명히 대형주이고 분명히 굉장히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하게 알지 못하는데 강한 상승세를 연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나 혹은 상승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상승 자체가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하거나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주식들이 결국은 나중에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형주군 중에서 군을 이루어서일 때가 가장 좋을 텐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오히려 주도주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역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동안 저는 그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단 한 번도 주도주를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타이밍이라면 그게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제 앞서 전체 시황도 강하게 오르면 오를수록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주식은 강하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사실 더 좋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꼭 주식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고 그걸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주도주를 가지고 있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주도주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익률도 높지만 한 달? 이런 정도의 단기간의 상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AI 투자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주라고 하면 2017년부터 데이터 센터 경제 사이클 전체에서 엔비디아가 핵심적인 종목인데 2017년부터 저는 실질적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지금 한 7, 8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구는 의미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시장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한창 강합니다.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강하니까 이거 못 사겠다가 아니라 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가 보다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제 포트폴리오 안에 주도주가 있는 거지 주도주는요 시장이 좋을 때만 있는 개념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실 때 상황에서는 최대한 주도주라고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에 가장 집중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그게 미국에서는 AI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반도체처럼 느껴집니다만 전반적으로 5월 이후부터 올라갔던 주식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상승은 우리나라 투자 구조 시장 변화를 기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실은 글로벌 AI하고 맞물려 있는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만 투자하신다고 하면 5월부터 올라갔던 모든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예측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도주의 추세 자체가 모두 다 동시다발적이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추세가 이탈된다고 한다면 그런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주식을 조금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국면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좀 주식을 시장에서 조금 떠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일 늘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모든 투자에서 주식 비중을 내가 지금 얼만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종목으로만 신경을 쓰신단 말이죠. 근데 주도주는 내가 지금 주식을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도 주식 비중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다. 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일단 주도주의 이제 비중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거의 문제인데요. 그것도 시장의 상황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도주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국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M7 이 주식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된 주도주에 집중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M7이라는 종목을 막 50% 이상 편입을 하고 있어야 결국은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라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AI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M7 주식들은 상대 강도가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더 폭넓은 주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도주 군이라고 놓고 이것들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어야 한다 생각을 하지만 주도주 하나를 그렇게 집중해서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도주 군으로 그냥 항상 포트폴리오의 과반수 정도는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 위험을 굳이 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확산된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면 최근처럼 ETF가 적합한 투자 상황도 별로 없다. ETF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걱정은 당연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투자할 때 그런 걱정은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터지고 나서 포지션을 빼도 제가 이미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언제 정확히 버블이고 이 버블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끝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뭐 흔히 뭐 대단한 투자가 뭐 구루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그린스펀이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너무 지나치게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S&P 500 지수는 3년 동안 상승을 더 합니다. 3년을 참으시든가 아니면 그 3년 동안 수익을 내시고 맨 마지막에 정말 무섭게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더 나은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AI 버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 하려고 이것 때문에 버블이다 이것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건 사실 제 기준에는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실제로 모든 주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매일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올랐다 빠졌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면 일정한 추세를 딱 보여줍니다. 추세의 꼭지점에서 내가 팔고 싶다라는 욕심만 제거할 수 있다면 누가 봐도 이 추세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라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그 상승 추세가 무너진다? 주도주는 시장이 좋을 때만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한 리스크 시그널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대신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 기간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르는 기간이 이 초기에는 얘가 왜 오르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는 지나고 나면은 다 알아요. 그 주식이 왜 오르는지.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는 그럼 그 종목에 대한 정보도 많아지고 막 이럴 때 저는 이 주식이 얼마나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긍정적인 뷰를 가질 수 있고 이거보다는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 주식이 5$가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주식의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날까? 그건 항상 염두에는 두죠. 연구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도 오히려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편이고 하지만 가장 결국은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강세는 글로벌하게 더 강해지고 있는 AI의 투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지금 흐름에 편승되어서 그런데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가 시가총액 1등과 2등의 기업이다 보니
지수로 표현되는 게 지금 더 강렬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면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부에서도 지수 5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기준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 중심의 투자 구조가 최소한 선진국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 구조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지수 5천이 왜 어렵지? 사실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다른 유사한 국가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저평가의 국가인데 물론 그거에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기업 집단이 존재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것 외에도 결국은 주식시장의 전통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밸런스가 좀 적절한 수준으로 맞아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그냥 그 자체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얘기도 하지만 뭐 금융주도 그렇고요. 그런 기업들 자체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